이번 영상은 제귀대명사 목적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귀대명사라는 건 소유격이나 목적격 뒤에 self가 붙은 형태를 제귀대명사라고 하고, 이런 제귀대명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구조는 두 가지, 제귀용법이다 라고 부르는 것과 강조용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큰 단원이 목적어 단원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연관된 용법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귀용법이죠. 그래서 강조용법은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다루지 않고 다음에 관련된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제귀용법만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귀용법은 무엇이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글을 읽어보면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행해져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로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 되어 있죠. 이때 해석은 자신을 자신에게 라고 해석한다. 자, 그래서 밑에 178번 예문을 좀 보면 두 가지 예문을 비교를 해놨는데, 하나는 about 뒤에 themselves를 썼고요. 하나는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them을 써놨어.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제귀대명사를 썼을 때와 일반적인 목적격을 썼을 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제귀대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는 걸 깔고 가는 거고, 제귀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대상이다라는 걸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문에서는 아이들이 결국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아이들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대. 이때 그들은 아이들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는 완전히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니까 그거를 주의해서 제귀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건지 일반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 건지 파악하는 게 어법에서도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제귀대명사가 나오면 자신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 어법 문제를 풀 때 간혹 제귀대명사와 일반 목적격 대명사 중에 어떤 거를 써야 할지 골라라라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닌 타인을 지칭하는 건지 파악을 해서 제귀대명사와 목적격을 구분해서 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용 표현, 제귀대명사가 쓰인 관용 표현이 좀 많은데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들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관용 표현 안에서는 제귀대명사를 자신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뜻을 좀 살펴보면 다 제귀대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자신이라는 뜻은 없잖아. 제귀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제귀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자신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를 그냥 수거처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구문을 분석할 때 동사, 목적어,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구 am 요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식어가 아니야. 전치사구긴 한데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문을 분석해야 되냐?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다. 요렇게 구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전치사구긴 하지만 문장에서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문에서도 여기 부분을 보면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는 꾸며주는 덩어리니까 작은 괄호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에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구조로 쓰여있는 수거들이고요. 각각의 뜻과 매치해서 외워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줄에는 이런 표현들 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둬야 될 아이들이고 by oneself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나 혼자, 홀로 할 때 by oneself가 있고 혼자 힘으로 를 뜻하는 by oneself가 있습니다. 그래서 by oneself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힘으로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에서 어떤 맥락에 맞춰서 들어갔는지 맥락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는 항상 명사가 나오죠. 우리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어가 명사거나 명사구 이런 단어로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제 확장을 해서 동명사구 넣을 수 있고 의문사절 넣을 수 있고 whether절 넣을 수 있다까지 보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동명사만 가능하지 투부정사는 쓸 수 없다는 거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절도 원칙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except that, 뭐뭐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 대절은 오지 않으니까 그거 주의하면 되고요. 예외를 이끌고 있는 in that과 except that은 기억해둬야겠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넘어가고 자, 주의해야 할 전치사의 목적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to들이 to 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치사 to야. 다 전치사 to.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만 가능한 거야. to 부정사 안 되고 동사 원형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동명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to, ving의 형태들을 동반하는 여기는 요 to는 아니네요. to, ving의 형태를 동반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기 쓰인 to가 전치사 to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구문을 분석할 때는 이 전치사구를 수식어로 보지 않고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뜻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요거 덩어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면 말짱 꽝이죠. 그러니까 전체 표현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웠냐?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랑 동명사 둘 다 가능한 건 맞아.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전치사가 있어. 그 다음에 칸이 이렇게 두 개야. 그러면 원래 이론상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명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한 거 맞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동명사밖에 못 온다는 거지. 왜? 이 명사가 결국 뭐니까? 동명사의 목적어니까. 요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원래 전치사 뒤에는 그냥 명사만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명사의 형태가 일반적인 단어처럼 생겼든 아니면 동명사처럼 생겼든 상관없어. 원래는 전치사 뒤에 어떤 형태라도 명사기만 하면 괜찮아. 투부정사만 아니면, 대절만 아니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칸에,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 이 칸에 명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동명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명사는 또 뭔가 하면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볼게요. by라는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이 전치사 뒤에 원래는 observation이라는 명사가 붙어도 되고 observing이라는 동명사가 붙어도 돼, 문법적으로. 둘 다 명사긴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칸에 the water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 명사는 동명사의 목적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observing만 가능하고 observation은 안 된다는 거예요. observation the water 해버리면 명사구 두 개가 그냥 딱딱 온 거기 때문에 이상하죠? the water이라는 자리는 동명사의 목적어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앞에 동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온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명사 뒤에 목적어, 동명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나온 덩어리를 명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요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개념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 파트는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 2번 부분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히 글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개념인지 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뭐 암기를 하고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외워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1번 부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2번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인데,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려면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독을 하시고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이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따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꼭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는 주로 5형식 문형에서 동사가 이런 것들일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원래 5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목적어 자리에 이제 투부정사, 구라든지 아니면 대절 같은 이런 긴 덩어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주어의 개념에서처럼 이 긴 목적어를 문장의 맨 뒤로 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목적어 자리가 비었으니까 가짜 목적어 it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리만 채워주는 가짜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요. 원래 해석을 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였던 것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목적어 it이 쓰인 관용 표현 2가지 나와 있는 거 체크하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204번 예문 같이 한 번만 해석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주어고 만든다 동사죠. 자, 근데 여기서 가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가목적어 건너뛰고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진목적어로 가셔야 됩니다. 진목적어 부분을 3번째 덩어리로 해석해줘야죠. 모든 장벽을 부수는 것을 이제 보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상의 순서는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진목적어, 앞에 있는 목적격, 보어 이런 순서로 해석해준다는 것만 좀 유의해서 문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장 해석하면서 개념 적용해 보세요.